LG 다문화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대준 책임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우연을 성공으로 만드는 힘,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단어는 세렌딥, 현재 스리랑카의 옛날 말이고요. 여기에 있는 세 왕자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찾아냈다는 얘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유명해진 계기는 영국 극작가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연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 능력, 열심히 일하다 보면 찾아오는 행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생활 속에 있는 한 10가지 발견들과 그리고 과학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세렌디피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두 가지 책에서 제가 뽑아낸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리얼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새 아침으로 많이 드시고 있는 이런 켈로그라는 시리얼입니다. 켈로그라는 분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거기 있는 환자분들이 통상적인 식사를 하셨을 때 속이 불편하다는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빵을 이제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속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리얼 중에 또 포스트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포스트도 이 켈로그가 만든 요양원 안에서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가 포스트가 병원에 있다가 이 아침 시리얼을 보고 이거를 상업화하면 좋겠다 해서 포스트가 먼저 이제 시중에 내놓았던 것이고요. 켈로그는 그거보다 한 20, 30년 후에 이 상업화를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켈로그가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음 예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들 먹는 이제 감자칩인데요. 이거는 한 요리사가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항상 감자칩이 너무 두껍다. 이걸 좀 얇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 손님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썰은 다음에 이거를 튀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아주 극찬을 하면서 이거를 좀 만들자 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장난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코카콜라. 이거는 만든 사람이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사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때 당시 이제 남북 전쟁으로 두통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약이 아닌 다른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이 약사가 이 코카콜라 잎에 진통제 성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혼합해서 이런 현재 이제 코카콜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다음은 이렇게 벨로크 테이프인데 여러분 찍찍이 테이프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길가를 숲을 걸어가다 보면 저 사진처럼 이렇게 동그란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옷에 달라붙게 되죠. 저 스위스 전기기술자가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갔다가
그 수풀을 걸어가는데 자기 바지에 저런 그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의 이제 뭐 신발이나 옷 이런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 벨로크 테이프 찍찍이를 만들게 되었죠. 그 다음은 뭐 흔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포스트잇입니다. 이거는 3M이라는 회사에서 한 연구원이 그 어떤 두 물체를 붙일 때 우리가 접착제가 필요한데요. 그 3M이라는 회사에서 강한 접착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받고 이 연구원이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물건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접착제가 의외의 성능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붙이고 나면 떨어뜨려서 또 딴 데 붙여서 쓸 수 있고 이런 접착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는 실패한 물건이지만 나중에는 이 접착제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이보리 비누인데 이 아이보리 비누를 여러분 물에 띄워보면 물에 뜰 겁니다. 다른 비누는 다 물에 가라앉거든요. 이 비누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이 비누를 제조하는 회사의 한 연구원이 이 비누를 섞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섞고 기계를 꺼야 되는데 이 기계를 깜빡하고 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드는 그 기계 안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이 거품이 생긴 상태에서 비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용해 보니까 다른 비누와 다르게 너무 부드럽고 물에도 둥둥 뜨고 하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었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연구원이 실패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추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한순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유레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르키메데스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 금 왕관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순금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욕조에 들어가서 꽉 차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이걸로 해서 이게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유명한 예시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생활 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 인류를 구한 페니실린 항생제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미생물 배양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반복되는 실험이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실수를 통해서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죽어 있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이걸 죽이는 뭔가가 있구나 해서 그거를 이제 또 파고들어서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해서 현재 우리가 항생제로 쓰고 있는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고양이의 눈. 이게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밤에 차 중앙선 같은 곳에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고양이의 눈, 영어로는 cat's eye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영국 사람 한 명이 술집에서 술을 약간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안개가 자욱해서 길이 잘 안 보였는데 저 멀리서 이제 고양이 눈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멈춰갖고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인데 그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개가 끼어 있고 깜깜한 밤에도 고양이의 눈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자동차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의 눈이란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쪽에서의 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그 플라스틱 백, 비닐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한 과학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을 쳤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화합물 갖다가 열도 가해보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어떤 끈적끈적한 왁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았고요. 이걸 어디다 쓸 수도 없어서 그대로 이제 묻혀주게 되었는데 이 실험이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의 한 과학자가 두 명의 과학자가 다시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반응기를 놓고 에틸렌을 집어넣고 뭐 어떤 시약도 집어넣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반응기에선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유독 한 반응기에서만 어떤 이렇게 하얀 고체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봐도 유독 그 반응기에서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반응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반응기 밑에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공기와 에틸렌이 만나서 이런 현재 우리가 비닐로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LDPE라는 물질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다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독일군이 이제 영국군을 막 폭격을 하고 뭐 배도 가갖고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군이 이 레이더로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면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레이더의 탐지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도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전기 절연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필요했는데요. 그 물질이 바로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레이더 케이블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절연성을 높여주면서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독일에서 오는 비행기와 배들을 미리 알아내고 영국군들이 이걸 막아낼 수 있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뭐 우리 알고 있는 전선 케이블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이 절연도가 높은 물질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전쟁도 끝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독일의 지글러 박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라고 이탈리아 과학자인데 이분이 우연하게 지글러 교수님 방에 찾아갔다가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분들은 이 폴리에틸렌을 더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서 발견한 지 10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뭐 그렇게 크게 일이 없다가 한 20년 후 똑같은 또 독일 과학자인데 월터 까민스키 교수님인데 이분은 현재 살아 계시고요. 저도 직접 만나뵌 적이 있는데 메틸렌 알루미녹세인이라고 MAO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조촉매, 그러니까 촉매를 도와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든 과정이 굉장히 우연해서 세렌디피티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밑에 보이는 알루미늄,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에 물을 미량 넣어봤더니 갑자기 촉매, 폴리에틸렌이 만드는 양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물을 일부러 넣었을까요? 월터 까밀스키 교수님 방에 있던 씬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좀 게으르다 보니까 반응기 안에 있는 물을 다 제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미량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점을 신하고 카민스키 교수님은 놓치지 않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카민스키 교수님이 신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폴리에틸렌이 더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이 토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로 반응기 안을 깨끗이 그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물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뭐 양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조촉매인 MAO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여러 이제 회사, 엑선모빌, 다우와 같은 그 LG보다 약간 더 큰 화학회사인데, 이런 화학회사에서 그 새로운 촉매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로부터 한 5년 후에 LG화학도 동일한 이제 촉매를 개발을 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고요. 그 뒤에는 이제 포스트 메탈로센이라고 이런 뭐 그랍스 교수님이나 브루카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이분들도 무수하게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어떤 조그만 실수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 드릴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일 텐데, 테플론입니다. 테플론은 여러분들 그 프라이팬 코팅할 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죠. 이것도 참 이 원래 목적이 테플론이라는 게 그 프라이팬 코팅이나 이런 방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퐁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쟁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때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불소가 6개 달린 우라늄 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우라늄 가스를 어디다 보관을 하려고 보니까 뭐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어떤 용기에도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녹아버리고 뭐 다 타버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를 어디다가 담아놔야 되는데, 이 담을 수 있는 것을 듀퐁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테플론이라는 물질이었고요. 그 당시에 듀퐁에서는 이 테플론이라는 물질이 쓸모가 없는 물질이어서 그냥 개발만 하고 놔뒀던 상황인데, 예, 마침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테플론을 냉동재료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불소가 6개 달린 우라늄을 이렇게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되면서 그 원자폭탄을 결국엔 만들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합성법은 아까 그 듀퐁의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그랬는데, 이 발견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과 비슷합니다. 그 어떤 한 과학자가, 듀퐁에 있는 과학자가 그 테플론의 원료 물질이 담겨 있는 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을 어떤 그 반응기에다 집어넣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해도 반응기 안에 이 가스가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지? 해서 이게 가스다 보니까 통에 있는 무게를 재어 보니까 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무게도 변하지 않는데 가스도 나오지도 않고 왜 이럴까 해서 그 통을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을 잘라보니까 그 안에 이제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공기가 좀 새어 들어오면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계속 거듭 연구하다가 이런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결국에는 만들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엔 쓸모가 없었던 물질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용기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한 10가지의 그 세렌디피티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막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도 마찬가지고요. 테플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해보지 않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앞에 감자칩 얘기 기억나시죠? 그 손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감자칩을 얇게 튀겨서 해봤더니 이런 상품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같이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시리얼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 목표가 실패라고 당시에는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실패한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더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죠. 그 앞에 예로 보여드리면 테플론의 예가 그렇겠죠. 테플론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도 마찬가지로 실패였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서 지금의 포스트잇과 그 비닐백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넓은 분야의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벨로크 테이프 그 얘기했죠. 이 숲을 지나가다가 그 가시가 붙었던 걸 보고 이걸 이용해서 벨로크 테이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유롭고 즐겁게 이렇게 놀다 보면 어떤 창의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규범에 얽매여서 사는다 보면 이 창의력하고는 반대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유로운 문화에서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파스테르 우유 그 멸균 기법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명언을 남기셨는데,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가온 우연이 성공으로 이어질 때 그 우연을 시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 이 마지막 얘기가 저는 이게 드리고 싶은데, 현재 미국 대륙이 발견이 된 게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인도를 방향을 잘못 잡았던 어떻게 됐던 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이 시작점이 우리가 인도를 찾기 위해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근데 인도를 찾아서 나갈 시도조차 안 했다면 현재 미국 대륙은 발견이 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도전해보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운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